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해를 넘긴 2차 공공기관 이전 또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내년에나 발표될 예정인데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대표적인 균형 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중단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임기 막바지 대선 국면과 맞물리며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긴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지난해 제시하기로 했던 이전 계획은 총선 이후로 한 차례 미뤄지더니 총선 이후에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혁신도시 성과평가가 오는 11월 마무리되면 이전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결국 내년이 돼야 큰 방향 제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경상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기관 방문 등 유치 활동을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는 지난해 새로 꾸려진 뒤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한 밀양과 거창 등도 활동이 주춤합니다. 논의가 이제 뒤로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그 발표나 동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멈춰 있는 단계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80여일 남은 4월 총선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의제다 보니 100개 이상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앞장서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정치 행정적인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해 11월 현 정부의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가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 지 올해로 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의회 인사권 독립에 반발한 집행부와 갈등을 빚는가 하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시가 지난달 시의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통영시 의회에 파견한 공무직 직원 3명과 청원경찰 1명을 통영시로 발령낸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직 3명의 자리는 비었고 청원경찰이 맡았던 업무는 의회 직원이 대신 맡게 됐습니다. 지난달 22일 통영시 의회의 5급과 8급 각 1명의 승진 인사로 불거진 갈등 탓입니다. 통영시는 2년 전 맺었던 인사운영 협약 종료와 청사나 물품관리 시스템 등의 지원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되려 의회가 위축되고 시민의 뜻에 충분하게 활동할 수 없도록 오히려 시장을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의회 사무국장 인사를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 의회. 이달 초 예정된 승진 인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뒤늦게 직렬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존 사무국장 직군에 시설직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6월 말 정년을 앞둔 특정인을 앉히기 위해 사전 절차를 건너뛰고 경상남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시키는 등 엉터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 정원 정수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인사 독립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쪽짜리 인사 독립인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함께 2년 전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인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가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양산시 의회 김모 의원이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탈당계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1년 넘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밤늦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모 의원은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환 의령 군수에게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군수는 2022년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특별 보좌관 A씨에게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A씨는 이 가운데 절반을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내려집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말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체불임금이나 비자 문제 등 도움을 받던 외국인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관련 업무를 담당할 민관 기관 모집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사무실 입구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 내부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올해 첫날부터 문을 닫은 경남의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휴일에도 마음 편히 임금이나 비자 등 고충을 상담하던 곳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저 비자 문제 여기 또 센터 없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 막막한 외국인들은 결국 기존 상담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구하는 실정입니다. 100명 이상 정도 문자 왔습니다. 연자라든지 연자 못 받고 귀국 준비하는 근로자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부는 올해부터 경남 3곳 등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예산 71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기존 센터의 업무는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신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전국 자치단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맡을 민간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 18억 원이 뒤늦게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업의 실효성입니다. 새로 선정될 전국 9개 민간기관마다 한 해 지원받을 예산은 최대 2억 원. 지원 기간도 3년에 불과합니다. 또 국비 지원이 끝나면 자치단체가 예산 확보 방안을 알아서 찾아야 합니다. 과도한 행정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체류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과 김해, 양산 등 기존 센터 3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혀 외국인 지원센터 선정을 둘러싼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 나눔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팜테크 조재호의 임직원께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안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원 200만 원, 전국 이통장연합회 함안군 지회회원 100만 원, 뉴트로 함안진화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창원 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기념 행사를 오는 4월 마련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기념 행사 착수 보고회를 열고 기념 행사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수립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단디정책연구소가 오늘 폴리텍 대학 진주 캠퍼스에서 경남 서부권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남부 내륙철도 완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추산과 쟁점 분석에 이어 우주항공청 추진 상황에 대한 토론이 열렸고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지방정부 민생 분야 예산 분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희생자 5명이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고인이 된 권모 씨 등 5명에 대한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인들은 1950년 7, 8월쯤 옛 마산 앞바다에서 사형을 당했고 진실화해비 진실규명과 대법원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 지난해부터 관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경북 영덕군 양동 논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경상남도가 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부터 내일 저녁 8시까지 48시간 동안 대구와 경북 지역 돼지 농장과 양돈 종사자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거점 소독시설 20곳과 통제초소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경남도의회에서 예산 삭감 논란을 빚은 행복교육지구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경남교육청은 행복교육지구의 명칭을 올해부터 미래교육지구로 바꾸고 마을 강사는 자치단체나 공동선정위원회에서 뽑기로 했습니다. 또 운영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종합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유아 생존수영 교육 대상을 지난해 3,800여 명에서 올해 4,300여 명으로 늘리고 수영장 입장료와 보험료 등 유아 1인당 8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유아 수영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존 수영 교실을 운영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5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 무사고 경력인 법인 택시기사에게 한 달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의 법인 택시기사 가운데 2,080여 명으로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비는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김해 화포천 습지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제두루미 15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